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WHO에 11월 달까지 정식 사용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9월 3일 오전에 나온 기사죠. 9월달 안에 베트남 보건국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고 11월달 내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식 사용 승인을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노젠은 이제 3비 임상이 9월달 안에 끝나죠. 끝나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긴급 사용 승인 말고 별도로 베트남 쪽에서도 긴급 정식 승인, 그 다음에 WHO에서도 정식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월달 안에 해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승인되면 이제 본계약을 체결해서 베트남, 인도 쪽에서는 판권을 나노젠이 가지고 그의 국가에서는 HLB가 가지죠. 그래서 HLB가 나노젠하고 11월 달까지 8월 달 맺은 계약의 어떤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실제 판매 여부가 이제 문제인데 국가별로 생산 판매 전략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이 부족한 상태인데 유통이 국가별로 이제 식약처 그 의약품청이 있는 국가들은 요걸 이제 승인해서 판매하는 루트가 있고 이제 의약품청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때는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여기에서 이제 일괄 구매해가지고 각 국가별로 이제 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백스 퍼실리티에 등재가 되어야 이제 올라가려면요, WHO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한번 살펴봐 드리면, 8월 22일 기준으로 기사 나온 것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긴급 사용 승인 현황을 보면 WHO 긴급 사용 승인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6개가 있죠. RNA 관련해서 이제 모더나, 화이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벡터 형식으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허가국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시노팜, 시노베, 이렇게 되어 있죠. 6개. 만약에 나노젠이 나노코박스가 만약에 뭐 등재가 되면 이제 7번째 WHO의 어떤 승인 관련된 백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 7월달에 6월달 7월달에 러시아 뭐 중국 쪽에서 금종 완료 전에 이제 접종을 이제 하는 어떤 부분이 나오면서 WHO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지형 보고서 초안을 공개를 하고 매주 보고서 초안을 뭐 공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2주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에 등록되어 있는 게 6종이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윤리위원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해서 좀 논란인데,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는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형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제 미국에서도 스티브 한 미국 FDA 국장이 효능의 위험을 넘는다고 확신이 된다면 3상을 안 해도 승인할 의사가 있다, 이러면서 WHO에서는 임상시험을 전부 끝내지 않고 약물을 승인할 근황이 각국에 있지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3상을, 특히나 백신에서는 3상이 중요한데요. 백신은 무조건 안전이 일단 중요하고 유효성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안전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다, 우려를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이 안전 작업이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경고성 발언들을 9월 달에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 WHO가 이제 백신 승인 기준으로 예방효과 50% 이상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8월 27일에 랜셋에 기고된 글에도 보면 FDA가 백신 승인 하한선이 본래 이제 30%인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은 백신만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 지금은 뭐 WHO나 FDA나 EMA나 다 대부분 이제 50%를 이제 커트라인으로 보통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WHO가 계속 이제 이 사전 적격 심사를 신청해라. 너네 이 사전 적격 심사는 이 개발도상 국가의 이제 공급 뭐 목적으로 이제 백신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안전성, 유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역량들을 평가하는 어떤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사용 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러시아 이제 스푸트닉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WHO에서는 승인이 안 돼 있어요.
올해 6월달까지 될 거다. 그러다 계속 좀 미뤄져가지고 가을쯤엔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긴급 사용 목록에 포함이 되어야, 승인이 되면 이제 이 긴급 사용 목록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래야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백신의 어떤 안전성 효과성을 보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되는 게 이제 하이자죠. 하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 이제 12월 달 초에 보시게 되면 긴급 사용 목록 등재 검토 WHO가, 그래서 이제 신청을 이제 긴급 사용 목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임상 자료라든지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을 제공하게 되면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보통 이제 2달 이내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WHO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EUL 제도라고 하는 게 Emergency Use Listing입니다. 그러니까 EMA에는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er, 조건부 판매가 있고, FDA는 EUA, 그러니까 Emergency Use Authorization,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있는데, 그 후에도, WHO에도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긴급 출시 승인 제도다. 그래서 이게 식약처 같이 의약품 규제 기관이 없는 국가들, 특히나 이제 저개발 국가들, 이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백신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안전성, 유효성 이런 거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겁니다. 대신해 가지고 이제 EUL에 등록되면 이걸 이제 근거로 해 가지고 그 해당 의약품 사용 허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들을 유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 2015년 에볼라 때, 바이러스 사태 때 이제 이 부분을 절차를 도입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좀 승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이제 하이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기사가 나왔죠. 이제 작년 31일 날 백신 사용을 인정했다. 그래서 신청하고 이제 뭐 거의 1~2달 안에 승인이 되었다. 근데 이제 이 하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저온에서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는 이제 지원하는 방향이 있다. 그래서 WHO 기준에 보면 이런 어떤 유통이 좀 편리하고 가격이 일단 싸고 요런 쪽이 이제 좀 선호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승인은 이제 하이자가 먼저 되었고, 그 다음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죠.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의 얀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올 초에 보면 뭐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수익 남기지 않고 원가에 판매하겠다. 셀트리온의 소진 헬마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선계약을 각각 체결했고, 이 코백스 퍼실리티의 5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합의도 좀 하는 어떤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달에 승인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2월 달에 돼요. 2월 중순에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모더나가 2월 말, 존슨앤존슨이 뭐 5월 달, 6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달. 근데 모더나가 한 5월달 정도에 되고, 뭐 존슨앤존슨이 한 3월달에 되고, 중국 같은 경우가 한 6월달에 되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제 기사하고 이제 실제로 된 거에 어떤 시차들이 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이제 긴급 사용 목록에 등록이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보면 WHO가 품질, 안전성, 효능, 위험성 관리한 저원 유통 요건과 같은 실무적 적합성을 4주의 기간에서 면밀히 평가했다. 그 심지어 필요한 경우에 현장 실사도 한다. 예. 이 절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자들이 WHO가 필요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때 제출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야 되겠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도 롤링 리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완료된 자료부터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이 시간을 단축한다. 그래서 빨리빨리 제때 보내주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들이 제출되면 이제 평가팀하고 각국의 이제 규제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해동해가지고 정보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제조시설.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노젠 같은 경우에도 그 백신 제조 물량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베트남뿐만 아니라 WHO까지 가려고 하면. 그래서 얀센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등재 신청을 하고요. 2월 22일 날 이제 이 이야기, 요거는 얀센은 1회죠.
이해하는 것보다 이래가 낫고, 초저온보다는 좀 이제 그냥 저온에서 하는 것들이 선호하니까 이런 걸 때 빨리 자료 제출하고, 여기도 보면 이제 얀센 같은 경우에는 순사 제출, 롤링 유브 관련되는 부분이 완료되었다. 또 그러니까 빨리 냈기 때문에 빨리 되고, 그 다음에 WHO가 선호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용 승인이 빨리 떨어져요. 예, 여기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66%죠. 그러니까 50% 넘어가 있고,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다른 것보다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2도 8도니까 일반 냉장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하니까 이런 것들은 승인이 좀 빨리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가 이제 화이자와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이제 검토가 4월달, 그리고 신청은요, 모더나가 작년 12월 달부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WHO에도 사전 적격 심사 신속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2월 달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늦게 등재가 돼요. 5월 4일 이제 승인이 5월 달에 나가지고 여기 이제 등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EMA 사전 검토를 토대로 약시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이런 부분들이 되면 WHO의 어떤 이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 부분들을 참조할 수 있는 어떤 되면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되는 부분이나 러시아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생각보다 지체가 되잖아요. 본래는 3월달로 예상했는데 5월달에 됩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배신이 안전선 우수하지만 자료가 부족하다. 최근에 이제 나노젠 같은 경우에도 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했을 때 자료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3A까지 해가지고 중간 결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WHO도 중국이 개발한 백신이 안전한 것으로 보면 자료가 부족하다. 예. 그래서 검토 중인데 자료가 부족하다. 요런 어떤 흐름들, 고령층 기저질환 자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제 5월 달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해요. 시노백은 6월 달에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예방률이 78.1인데 중국산 백신이 들쑥날쑥해요. 임상시험 결과로 브라질 쪽에서는 50%, 터키 쪽에서는 91%. 이게 각국에 따라서 막 틀리니까 서구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개발 도상국에서만 주로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달에 시노백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노백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6월달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백신이 계속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여기도 현장 실사, 그러니까 이제 뭐 나노젠 같은 경우도 이제 제조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저온 유통 같은 실용적 접합도 이런 것들을 뭐 결정을 한다. 특히나 이제 요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노백이라든지 시노팜, 여기는 6월 달에 순차적으로 5월 달에 이제 시노팜, 6월 달에 시노백 요렇게 이제 등재되었다. 그래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도 자, 베트남에서 어떤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삼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다 보완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데이터들을 WHO에다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뭐 RNA보다는 6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WHO에서 맞는 형태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절차를 맞추면 11월 달 내에 뭐 충분히 이제 뭐 가능한 어떤 내용들이다. 목표치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어떤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사실은 백신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승인 나는 것이 뭐 베트남 자체적으로도 아니면 이제 WHO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재료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HLB의 어떤 중기 관점에서 어떤 재료는 상당히 뭐 폭발성이 있다. 근데 중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백신이 다른 어떤 거하고 좀 비교해 보면 허가 국가 자체가 다른 어떤 승인
백신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노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포텐셜이 있는 어떤 지금 재료다. 그래서 절차들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대감들은 당분간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HLB 관련되는 주가 흐름에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재료로 계속 반영된다. 이 부분을 좀 투자하실 때 좀 참조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